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중개 수수료 관련된 부분의 영상을 하나 찍을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있는 일입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 측에서도 각각의 유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복비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옛날에 복덕방 비용이라고 해서 복비라고 하시는데 정식적으로는 지금 중개 수수료 혹은 중개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채워지고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별 경우의 수가 없어요. 중개 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자, 근데 기존에 임차인이 살던 중에 나가게 되는 경우, 자, 근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최초 계약 당시, 그러니까 2년 계약했다고 기준을 잡으면 2년 계약 중에 뭐 한 1년 살다가 나가게 됐어요. 자, 이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을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또 2년 연장을 했는데, 이 연장을 할 때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한 게 아니라 연장 계약서를 썼어요. 뭐 대출 문제가 있거나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연장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근데 금액이 증액되고 아니고의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고 일단은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정지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보수를 지불하고 나간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법적인 내용으로는 실제로 이 중개 보수 때문에 소송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 판례가 있을 겁니다. 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된다. 임대인이 집이니까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이 비율은 전체적인 보수의 100%를 다 지불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조금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게 판례의 현황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실무에서는 정말 수수료가 크지 않은 이상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내용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내야 되니까 내고 나가자, 그냥 더 싸우기 싫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그냥 법적인 경위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도 그냥 살던 사람이 내고 나가는 거로 알고 계셔서 그냥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전 상황처럼 묵시적 갱신 상황일 때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똑똑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조건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때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왜 계약서가 중요하냐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계약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기존에 몇 년을 살았던 간에 이 살던 사람이 위약을 한 겁니다. 새롭게 살던 기간에 약정한 거에서 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통신사나 아니면 어디든 가입하면은 중간에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해지 위약금이라는 개념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고,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점 중간에 한번 설명드리고, 자, 오늘의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위약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에 거주할 때, 그리고 최초 거주 기간 중에 나갈 때,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썼을 때, 연장을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게 관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례가 어째서 관례가 됐는지 제가 조금 전에 정답을 설명드린 건데요. 바로 이 위약금 쪽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순서가 부동산이 중개를 하면은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직접 부동산에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원래 순서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 대한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개 보수를 지불해줘요. 그런 다음에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어차피 이거 내가 계약자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내 돈을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으세요. 이거 해지 위약금으로 받은 거니까 이렇게 받으세요. 원래 2단계예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가운데서 받고 또 주고 귀찮으니까 이 절차가 생략된 게 관례가 된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보수를 지불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냥 살던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지 위약금 쪽으로 임대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데들은 적을 때 그냥 만기 전에 나가면은 세입자가 복비 물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나갈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를 지불하고 퇴거한다라고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인 거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제가 일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계약자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나가는 사람이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자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현금 영수증도 계약자 명의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끔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리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실무에서 법이 이러니까 무조건 법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사실 실무라는 게 중개사분들은 같이 아시겠지만 유돌유돌하게 혹은 그냥 유도리 있게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대로 한다, 법대로 깐깐하게 꼼꼼하게 한다라고 했다가는 동네 장사기 때문에 인심도 잃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괴리감이 많이 법이랑 실무랑 괴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법적인 원리 원칙을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진행을 하는 거랑 아니면 애초에 모르고 그냥 설명도 못한 채로 이렇게 못 들은 채로 그냥 진행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실무에서 결과적으로 계약이란 게 이루어지면 어쨌든 중개보수는 나가기 마련인데 중개보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있고 시시비비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요.